시간 더 필요한 사람. 좀 더 풀어라. 시간 부족하면. 네, 봐봅시다. 잘 생각을 해봐. 실전이랑 학원에서 문제 풀 때 차이점 잘 고민해봐. 학원에서는 부담감이 없으니까 본인이 명확하게 이해한 지점을 가지고 그걸 근거로 답을 찾으러 나가서 일단 되건 안 되건 딱 찍는 그 용기가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해 안 가는 거에 매달린 그게 너무 커. 평소라면 넘어갔을 문장도 실전에서는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애들 잘 못 넘어가.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고요. 본인이 이해했던 것까지 버려가면서 거기에 매달리게 돼 있어. 정확히 알잖아. 여기에 나왔던 문제가 어렵다는 건 사실이어도 그동안 이거보다 쉬운 문제만 풀었던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 본인이 실력이 없다 생각했어도 학원에서는 분명히 어떤 지문을 만날 때 확실한 근거 잡아서 풀었을 거 아니야. A 문장이랑 B 문장의 의미가 같다는 것만 파악했으면 중간에 들어간 문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잖아. 맞잖아. 그러지 않아? 봐봅시다. 솔직히 나도 얘한테 사진 보여줬잖아. telescoping of time correlates with the size. 이해 안 가요. 이해 안 가. 이해 간다고 말할 수 없어. 단어를 모르겠어? 아니야. 텔레스코프 망원경이잖아. 망원경이야. 시간을 망원경에 그 텔레스코프를 동사로 쓰면 막 당기고 막 확대하고 이런 뜻이 있겠지만, 시간을 왔다 갔다 시키는 게 사이즈랑 일치한다라는 말을 해석해놓고 뭔 말인지 못한다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애들은 실전이었으면 중압감이 강하니까 막혀요. 재수생들도 해석 안 가는 건 똑같은데 걔는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거야. 그냥 냉철하게 다음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데서 그냥 정답이 큰 걸 찾는 거지. 넘어갑시다. 이 표현 전체 다 읽고 나서야 뭔 말인지 추론 가능해. 현실적으로 그래. Small animals reflexes must be quicker in order to control much smaller limbs and respond 블라블라 나오잖아. 여기부터는 정확히 이해 가능하단 말이야. 맞죠? 구체적인 얘기겠지. 앞문장에 대한. 작은 동물들의 반응은 리플렉스 반응 정도는 알아야 돼. 맞잖아. 너 반응 알아? 몰랐어. 외우세요. 오케이. 작은 동물들의 반응은 must be quicker. 빨라야 돼. 주제야. must 나왔잖아. 빨라야 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작은 림브 나와 있잖아. 림브 솔직히 아래다 안 써줬어도 respond to rapid locomotor feedback 이것만 읽고 나서도 그냥 넘어갔어도 괜찮아. 둘 중에 하나만 하면 괜찮아. 실전에서는 그게 안 되죠. 평소에는 A and B 나오면 A만 잡고 넘어가는 게 문제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전만 가면 하나라도 해석 안 되면 못 넘어가. 특히 자기 실력 약할수록. 맞잖아? 뭐야? 림브는 아래 나와 있잖아. 팔다리잖아. 그 많은 팔다리 컨트롤하기 위해서 더 빨라야 돼. 뭐 아니면 리스폰드 하기 위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그 빠른 로코모터 뭔지 모르겠지만 피드백도 그냥 반응이니까. 반응 거기에 피드백에 반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더 빨라야 돼. 작은 동물은. 그냥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further. 게다가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딱 빌트인이 돼 있어야 돼. 맞잖아. 앞뒤 문장 부연이에요. 부연 첨가야. 같은 얘기란 말이야. decision making. 그 결정하는 거 must be streamline 해야 돼. 주제야. 심지어 앞뒤 문장은 의미상 같겠죠. 맞지 않아? streamline 뜻 뭐야? 몰라? 오케이. 모르시다는 생각해요. 스트림라인 해야 돼. 주제인데 작은 종들에서 because 왜냐하면 스트림라인이 뭔 의미인지 사실 because 읽고 나서 추론해도 괜찮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면 위에 것만 자꾸 넘어가 돼. 오케이. 스트림라인이 중요해. 해야 돼.
왜냐하면 their high metabolic rate 그들의 높은 신진대사 그리고 최소한의 적은 에너지 보존이 upper future에서 그 선택권을 주지 않아. food searching activity 음식 찾는 과정에서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또 안 됐겠죠. 하나만 다 해봤겠죠. 오케이. 뭐 짝짓기 하던가 뭐 프레데터 천적으로부터 뭐 방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택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작은 종들 사이에서는 스트림 라인드 해야만 해. 이 안에서 넘어가셔도 되잖아. 추론할 수 있긴 해요. 실전에서 잘 안 됐겠지만.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야? 최소한 확실한 거. 작은 동물들은 빨라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빠르게 해야 돼. 무조건. 다음 문제. and 나왔으니까 사실 또 같은 문맥상 같은 의미라는 꼭 생각하셔도 괜찮아.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다시 말하면 a short lifetime 그 짧은 생애 그 수명이 짧은 거는 offers real time 시간을 주지 않아. 뭐 하는 거에 시간을 주지 않아? learning from experience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만한 시간을 주지 않아. 세 개 연결시킬 줄 알아야 돼. 작은 동물은 뭐 한다는 얘기야? 시간이 없으니까 다 빨라야 된다는 얘기요. 맞잖아. as a result 이 질문은 사실 너무 쉬워. 문장이 쉬워서가 아니라 문장의 의미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많아. 결론적으로 뭐야? 아무 말 다 몰랐어도 결과적으로 being short-lived 그 수명이 짧은 거 걔네들은 놔 뭐를? 프리미엄 중요성을 놔. 어디에다가? 효율성에다가 중요성을 놔. 같은 말이다 이게지. 오케이. 결론이죠. 뒤에 거 읽으면서 뭔 말인지 고민했으면 안 돼. 맞지 않느냐? 나 안 읽어봤어. 프로그램도 실전에서 번역하기 어렵죠. 프로그램 돼 있는 건데 풀이 먼저 돼 있는 거니까 몸에 깔려 있는 그런 거겠지. 깔려 있는 행동 패턴들, 환경적인 파인 튜닝, 뭔가를 막 맞추는 데 있어서 맞추는 방식에 있어서 뭐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 그 행동적인 그 미리 깔려 있는 거기에 효율성이 중요하다는 그 얘기잖아. 핵심 뭐야? 빨라야 된다.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 얘기요. 누구한테는? 작은 동물들. 솔직히 실전에 적을 이유는 없겠지만 스몰 애니멀들 빨라야 된다. 혹은 이펙티브 효율적이어야 된다. 여기가 그냥 한 단락 얘기 아니야? 맞잖아. 다음 문장. in comparison 대조적으로 중요하죠. 대조적으로 읽고 끝난 거야. 솔직히 독해 잘하면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왜? 앞문장이랑 대비시키면 되잖아. 느려도 된다겠죠. 몰랐으면 빠르게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 큰 동물들은 can get by with the rather slower reflexes 정확히 나오지. reflexes 정확히 비교돼주죠. 느려도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can uphold 계속 병렬이에요. can uphold 해도 되고 마지막에는 뭐야? may have considerable opportunity 충분한 기회가 있어. 정확히 반대죠. 주제 뭐야? 스몰 동물들 애니멀 작은 동물들 빨라야 되고 큰 동물들 느려도 돼. 그냥 되게 오케이 넘어갑시다. 선지 지워봅시다. 1번 뭐야? 가능성 생존의 가능성 동물들에게 있어서 다른 시간 인식을 가진 동물들 안 돼요. 안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었나? 실전에서? 2번 동물들 사이즈의 중요성 삶 주기랑 생존 스킬에 있어서 안 될 이유 없어요. 3번 베네핏 장점 에너지 보존에 동물들의 환경 적응에 있어서 에너지를 보존한 것을 장점 말도 안 돼. 이렇게 훈련을 평소에 잘해도 안 읽은 지점이 많은 그 좀 멘탈이 약하고 본인의 실력에 자신이 없는 아이들은 읽으면서 그때 다시 고민하기 시작해. 실전에서 안 돼. 본인이 맞게 읽은 거야. 4번 리미트 한계들 동물들의 결정 과정의 그 한계들 정신병이야. 한계가 어딨어. 오케이. influences 영향력 미리 결정된 행동들 타고난이겠죠. 선천적인 이런 얘기도 있겠지. 선천적인 행동 패턴들의 영향력 동물 생존에 있어서 안 돼. 비교돼줘야 작은 동물 큰 동물이야 그냥. 오케이 넘어갑시다. 너 이해 가냐? 네. 24번 갑시다. 이 지문은 결과적으로 사후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쉬웠어요. 쉬웠는데 쉬운 정도가 아니라
맞췄냐 틀렸냐에 떠나서 이 지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 한 줄 다 해석해보고 그랬다면, 그래놓고 또 고민했다면 진짜 독해 못하는 거야. 진짜야. 그냥 강하게 밀고 갔어야 돼 그냥. 맞잖아. 1분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핵심 내용 간명하게 한번 줄여보세요. 시작. 너 커피 좀 마시냐? 저요? 어. 아니요. 24번 틀린 사람. 남모형 맞췄나? 어. 제목은 최근 몇 년간 상당히 쉬운 편이야. 가봅시다. 1950년 이전에 투어리즘, 관광은 was very much an industry. 매우 그러한 산업이었다. which 뭐는 fragmented. 이 시험의 특징이죠. 적당히 핵심적인 어려운 단어는 싹 다 알려주고 있어. 그냥 전 빈칸 추론에서 계속 알려줘. 프래그먼트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도 아이들한테 계속 뭔가 알려줄까? 뭔 느낌이냐면 단어를 어렵게 쓰면 애들은 자기가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고 생각할 텐데 틀릴 문제를 내놓고 단어 때문에 틀린 거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하는 느낌이 너무 강해. 맞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에 알려주는 단어들만 다 빼면은 그냥 보통 시험보다 쉬워. 단어 수준이. 근데 지문의 난이도는 훨씬 높아. 맞잖아. 단어빨, 구문빨로 해결하려는 애들한테 뭔가 경종을 치는 느낌이 강해. 내 느낌은 그래요. 어쨌든 프래그멘티드 돼 있었다. 1950년대 이전에 투어리즘은 핵심이죠. 이 지문의 소재잖아. 소재 체크하는 건 기본인데 사실 실전에서는 잘 안 됐을 거야. 그냥 무작정 읽잖아. 중간까지 가서 뭔 말인지 하나도 정리가 안 돼. 너 자냐? 졸려? 어쨌든 투어리즘은 그냥 프래그먼티드, 그냥 막 프래그가 조각이니까 막 조각나 있었다. 조각나 있는 그냥 산업이었다. 몇 개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시야. 호텔, 트랜스포트 오퍼레이터, 트래블 에이전트. 여러 개 나눠져 있었다는 얘기잖아. 맞지? 각각이 서로 독립적으로 나와 있죠. 호텔 있는 순간 넘어갔어야 돼. 왜? 호텔 were largely in the business of selling bed night. 에어라인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있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좀 되겠죠. 예시예요. 그냥 붙잡고 있으면 진짜 안 돼. 맞지? 다 파편화돼 있었어. From the mid 1950s onwards. 1950년대 중반부터 particularly in the UK 영국의 일부에서 the growth of tour operators. 그 관광 오퍼레이터, 사실 사람이라고만 보면 되잖아. 몰랐으면 그냥 투어라고 보셔도 돼. 그 투어의 성장이, 그 관광의 그 성장이 began to change. 바꾸기 시작했어. 뭐를? 그 산업의 nature, 그 성질을 바꾸기 시작했어. 끝난 거 아니야?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체크하면 끝나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논리야. 어디서 어디로? from A to B죠. 아, 개별적인 사업 활동에서 어디로? integrated, 통합된 활동으로. integrate는 고1 단어야. 고3인데 몰랐다면 아래 읽고서 체크했어야 되지만 알아야 되는 단어는 사실이야. 오케이? 너무 자주 나와. 그러니까 적당한 독해력 있으면 폴이 이름표 보는 순간에 그냥 바로 정답 갔으면 됐다는 얘기야. 하나하나 이해할 이유가 없었어요. 뭐야? 투어리즘, 인디비주얼 했는데 인터그레이트 됐다 이 얘기요. 오케이. 정답 뭐야? 1번 bright and dark side, 밝은 면과 어두운 면. 관광 자원의 붕괴. 컬업스님 몰랐습니다. 그럼 안 되지만 몰랐다 하더라도 더 bright and dark side부터 틀렸어요. 오케이. 당연히 2번이야. 맞잖아. 3번 reduce the rule. 아, 줄어든 역할. 그 관광 그 업자들의 줄어든 역할. 정신병. 4번 통합의 실패. 이게 실패 성공 얘기야? 아니잖아. 5번 새로운 도전들. 서비스 제공자들이 직면한 현대 관광에서 이거 안 돼. 2번이야 그냥. 오케이. 133은 죽는 날까지 정답 안 돼. 21번 내일 할 거 오늘 할 거야. 일단 넘어가. 신고부터 해. 25부터 28 틀렸다. 틀릴 거면 지금 틀려 그냥. 구월부터 틀리지 말고. 안 돼. 29번 1분 드릴게요. 풀어봅시다. 틀린 사람. 너 맞았냐? 틀리든? 그렇죠. 나도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었는데. 야, 너 풀어봐. 고제. 졸지 말고. 제인아, 무게 줘라 계속. 뭐지네요. 빨리. 다 했나? 문법 푸는 기본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인 문법 수업을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문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는 현재 체제에서는 99% 정도는 세 가지 형태의 딱 가치입니다. 딱 세 개 이후로는 안 나와. 내가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봤거든. 역대역 10년치, 20년치, 내신까지 다. 내가 실제로 공무원 수업까지 했었거든 옛날에. 공무원이 문법이 많다고 유명해.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문법 문제는 큰 틀로 보면 딱 세 개밖에 안 나요. 정확해.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거. 동사에 관한 게 거의 한 60%입니다. 두 번째, 관계사. 한 30. 세 번째, 나머지야 그냥. 종류별로 설명을 좀 할게요. 본인이 내가 설명하는 것 중에 모르는 게 있다고 하면은 그것만 배우셔도 사실 문법 문제 풀 때 지장은 없을 거야. 근데 물론 문법 문제 틀리겠지. 근데 그거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법 문제 틀려. 그럴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그냥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문법 수업에 대한 영역은 아닌 거야 그때부터. 이해가시나? 봐봅시다. 동사가 특히 세 가지 정도 나뉘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사에 관한 문제는 저게 60% 이상이야. 실제로 모든 정답이 딱 저기라고 봐도 돼. 관계사 몇 개 빼고. 봐봐. ing랑 pp는 분사라서 사실 동사에 넣으면 안 되는데 사실 실전에서는 똑같아. 왜냐면 ing나 pp에 밑줄 그어질 때가 많아. 그때는 뭘 판단해야 돼? 가능성 두 개예요. 뭐야? ing나 밑줄 쳐놨으면 사실 그게 정답이었으면 pp가 정답이었거나 아니면 그건 분사를 쓸 자리가 아니라 동사를 쓸 자리였다. 이 정도 논리야. 이해 가시나? 너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문장에서 문법 문제 풀 때 동사 혹은 ing, pp에 밑줄 쳐져 있으면 그냥 세 가지로 그냥 다 판단해야 돼. 세 가지 다. 이게 혹시 지금 ing를 밑줄 쳐져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문장에 동사가 아닐까 체크해야 되고요. 맞잖아. 그리고 동사에 체크가 돼 있으면은 아 수혜일치 아닐까 생각해봐야 돼. 맞잖아. 수혜일치 체크하는 방식 뭐야? 어넘버럽, 더 넘버럽, every, all 이런 거 안 나온 지 오래야. 그리고 그런 거 나와도 본인들 못 풀지 않아. 요새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주어가 그냥 긴 문장이에요. 주어가 길 때 동사랑 주어랑 수일치 맞추라는 거 누가 몰라. 핵심은 뭐야? 그 문장 요구하는 게 뭐야? 아이들의 수의 일치 S 붙여야 되나 S 빼야 되나 이걸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야? 핵심은 뭐야? 그냥 문장이 길 때 주어 동사 잘 찾아봐라 이 얘기야. 이거는 지식의 영역은 아니잖아. 너 이해가나? 문장이 진짜 존나게 길어. 길다가 동사 후반부에 나와. 주어랑 이거랑 수일치 맞추는 방법을 모르겠어? 여기서 이 긴 구 중에서 주어가 어딘지 찾아보란 얘기지? 이게 선생님이 알려줄 얘기야? 전명구, 관계사 싹 다 묶고 나서 주어 하나 찾아야지. 맞잖아. 그리고 동사 찾으면 연결시키면 돼요. 그 정도 얘기니까 사실 이건 본인의 능력의 문제고 동사 수일치 제일 많이 나오는데 제일 많이 틀려. 초1 때 배우는 문법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동사의 의무. 문장을 만났고 거기에 동사 ing나 pp나 동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은 체크해 보셔야 돼. 이 문장에 똑같이 동사의 수일치랑 똑같이 지울 거 싹 다 지우고 주어랑 동사만 남겨야 돼. 이해가나? 동사가 없으면은 안 돼요. 동사 두 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그래도 안 돼. 긴 문장을 두 개 돼 있습니다. 무조건 난이도를 올릴 때는 다 지우시고 주어 동사만 찾으시면 돼. ing냐 pp냐 ing에 밑줄 꺼져 있거나 pp에 밑줄 꺼져 있을 때가 문제야. 왜냐면 저기는 이게 정답일 경우에 뭐로 고쳐야 될지 헷갈려. 예를 들어 ing에다가 밑줄이 꺼져 있다. 그럼 가능성 두 가지요. 정답이랑 가정하에 사실 동사에 써야 된다거나 혹은 다른 분사 형태를 써야 된다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것도 그냥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 안 간다. 이해 안 간다. 없죠? 오케이. 이게 60%야. 물론 선지는 5개가 나오겠죠. 5개가 나오는데 대체로 저기서 나온다 보면 돼요. 흔히 문법도 영리하게 찍으라 하시는 분들이 딱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거야. 엄한 데다 체크하지 말라고. 오케이. 관계사 두 가지만 알면 되죠. 관계사 관계 대명사랑 관계 부사만 체크하시면 괜찮아. 관계 대명사는 뭐 있어? who, which, that 있잖아. 맞잖아. 관계 부사에 뭐 있어? where, how, why when 이 정도밖에 없잖아. 이거 구분 못하나? 아니잖아. 관계란 말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뭐야? 이 관계사의 품사가 대명사인지 부사인지가 중요한 거야. 대명사라면은 뭐가 문제야? 뒤에 관계라는 말이 들어간 이 명사들, 관계라는 말이 들어간 관계사는 뒤에 문장을 끌고 온단 말이야. 근데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따라올 텐데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히요. 불완전하지. 관계사는 뒤에 문장을 끌고 오는데 이게 대명사면은 대명사까지 포함된 그 전체가 문장이어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근데 앞에 대명사가 이미 나왔잖아. 그럼 뒤에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거야. 외우면 안 돼. 관계 부사가 맞다. 뒤에 문장이 오겠죠. 뒤에 거 완전할까 불완전할까? 완전히. 완전해야 돼요. 왜냐면 부사니까. 이해가나? 야, 너 이해가? 근데 잘 생각해봐. 이 지식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아이들이 뭘 몰라서 틀린 게 아니야. 문장이 길면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건 본인 또 해석 능력이야. 그때는 또. 그러면 고3 때 가서 문제는 틀릴 수 있는데 수업 때 와가지고 선생님이 이 지식만 알려주면 1초면 끝나는데 해결돼? 본인 이거 그 해석 능력이라고 보신 게 맞아. 오케이? 스스로 몇 번씩 틀려보면서 배워야 돼.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있어요. 형용사 대 부사, 병렬, 뭐 대동사 등등등. 기억도 안 나네. 형용사랑 부사 차이 뭐야? 형용사의 역할이 뭐야? 본질적으로 명사 수식이죠. 형용사나 부사에 밑줄 꺼져 있으면 두 개 비교하라는 얘기야. 저 단어가 이 문장에서 의미상 무엇을 수식하고 있는지만 따져보면 괜찮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문법적인 지식이 아니라 본인 해석 능력이야. 맞잖아? 병렬 구조, and랑 or 나와 있는 거. 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 경우에 and랑 or 이거 앞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병렬인데 이게 지금 이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랑 병렬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지식 아니야. 해석해봐야 알아. 맞잖아. 문맥을 모르면 이게 뭐랑 연결되는지 몰라요. 대동사. 뭔지 알죠? 어떤 문장이 쭉 있는데 앞에 있는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가 똑같아. 그러면 두 개 쓰는 게 효율성이 떨어져. 그래서 그냥 앞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면 do, does, did 적어줄 때 있단 말이야. 야, 지수는 어제 라면 먹었대. 야, 지웅이도 그랬대. 먹었다는 표현 쓰기 싫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럴 때 써주는 거야. 혹은 여기에 비동사가 쓰이면은 여기는 똑같이 비동사 써주는 거야. 표현을 그냥 효율적으로 줄이는 거지. 비동사를 적어야 할까 아니면 두 동사를 적어야 될까에 대한 판단 근거는 뭐야? 학생에게 있어서 이것도 해석이야. 해석이야. 어쩔 수가 없어. 지식은 1초면 끝나. 맞잖아? 모든 것들이 진짜 한 30분이면 설명할 수 있는 그냥 간이랑 그냥 기초적인 문법 지식에다가 학생들의 해석 능력 99%에 붙여가지고 문제 출제해버려. 몰라서 틀리지 않아. 오케이. 풀어봅시다. 가장 많이 물어보는 얘기 중 하나가 나한테 문법 문제, 어법 문제 풀 때 해석을 꼼꼼하게 해야 되냐는 건데 그렇게까지 꼼꼼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까지 꼼꼼할 필요는 없어. 적어도 그 문장 내에서만큼 문법적인 요소만 잘 따져주면 돼. 이해 가시지? 1번 At the beginning of the Middle Age. 중세시대가 시작할 때. 맞잖아? 중세시대 시작할 때 clothing, 옷은 tend to be simple. 심플한 경향이 있었어. 간단했었어. and 그리고 자주 frequently 자주 만들어졌어. wrought wool. 거친 그 울 뭐야 이거? 뭐라고 번역해야 돼? 옷감? 거친 옷감으로 만들어졌어. 자주. frequently 맞아 아니야? 동사 수식하잖아. 자주 만들어졌다니까. 그리고 애초에 씨발 저기 형용사였으면 was랑 made 가운데 안 썼겠지. 오케이? 문제가 아니야. 깊이 생각하지 마. 고3이건 재수생이건 물어보는 문법 지식 자체는 쉬워. 문장이 복잡했다 있어도 얘만 말도 안 돼요. 2번 갑시다. With the advance in clothing making. 옷을 만드는 발전과 함께 하지만 발전과 함께 여기부터 문장 시작이죠. 패션은 bigger, moving toward style. 스타일로 나아가. 그 스타일로 나아가. 어떤 스타일? more elaborate. 뭔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elaborate한 그 방식으로 나아간다 얘기잖아. 맞잖아. 얘는 몰라 해석이 중요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야 돼. 내가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단어는 몰라도 그냥 문장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돼. 오케이. 그리고 뭐 그 딱 폼 피팅 그 딱 맞는 형태로 나아가. 그 스타일로 나아가. 왓에다 쳤잖아. 왓과 대의 차이가 뭐야? 왓 그렇죠. 아주 조금 얕은 기술이긴 한데 대시 나오면 정답이 거의 되는 경우가 없어. 왜? 대신 뒤에 완전한 것도 올 수 있고 불완전한 것도 올 수 있어요. 맞잖아? 왓은 그 대신에 관계대명사인데 선행사가 필요가 없어요. 맞잖아?
뒤에 거 봐봅시다. One more elaborate 맞잖아. 뒤에 거 불완전하죠. What 가능해요. what이 가능한데 하나 더 따져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맞잖아. 스타일이 지금 수식이 돼야 되잖아. 아, 더 적합한 스타일이겠죠. what 안 돼요. 대시어야 돼. 오케이, 맞잖아. 위치나 대시어야 돼. 너무 쉬워. 3번. The connection between clothing and social status. 그 연결, 뭐랑 뭐 사이에? 옷과 사회적인 신분 사이의 그 연결이 so pronounced. pronounced 뜻 뭐야? pronounced 뜻 뭐야? 빨리 말해. 알아야 돼. 문법, 이 문제 풀 때 적어도 필요는 없었죠. 근데 이 정도의 어휘력이면 언젠가 크게 한번 조질 거야. 맞잖아. 자, 자주 말하는 구문 중에 소대 구문이죠. 야, 너무 프로나운스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뭐야? 법이 enacted 만들어졌어. 뭐 하는 법? 제한하는 법. 맞잖아. 씨발 동사 들어가지 아니잖아. 제한하는 법이 만들어졌어. 아, 맞다. 나한테 물어본 거 있는데 ing 리미팅이냐 to 리미트냐 물어본 거 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나오면 그냥 틀리세요. 책은 10년간 나온 적 없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뒤에 투부정사가 맞냐 ing가 맞냐 이거 중학교 때 내신 때문에 많이 하잖아. 한 30개 40개 외우잖아. 안 나와. 안 나와. 공무원은 나오긴 하는데 수능 안 나와. 수능에 그냥 정신이야. 그냥 이 새끼들 해석 능력 보려고 하는 게 더 커. 오케이? 이건 암기가 강하니까. 4번 갑시다. allowed. 이 문장이 분사 구문인 건 체크가 되잖아. 뒤에부터 주절이죠. 맞잖아. allowed가 맞냐, allowing이 맞냐인데 맞잖아. allow 허용하다잖아. 맞잖아. allowing이 정답이려면 뒤에 목적은 있어야 돼. 이것을 허용해서 없잖아. 허용돼서겠죠. only for high social class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허용이 돼서 이게 맞지. 오케이 문제가 없다 이거야. 객관적으로 이 어법은 예년에 비한 다른 시험지에 비한 그 문법보다 쉬운 건 사실인데 이 정도 능력, 이 정도의 수준인 건 동일해요. 문장이 조금 더 길었다 이 정도야. 어려웠던 문법 문제는 이거에 비하면 이 정도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조금 더 복잡한 문법 문제 적용만 해보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30번이가 개인적으로 조금 애매한데 한번 풀어봅시다. 1분 30초 시작. 요새 어려워지고 있는 지점이거든.
다 됐나? 고전 핵심 내용 뭐야? 주제는 이미 처음에 나오죠. 처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소재가 생소해. 이번 시험 전반적으로. 단어는 다 알겠는데 단어 아는 단어 뭐 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맞잖아. 클래식 월크. 그 클래식한 그 작품들 합시다. 플레이라이트 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예를 들어 세익스피어는 알잖아.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겠지. 고전적인 작품들. 또는 에우리피데스 누군지 모르잖아. 너 알아? 나는 알아. 여기 나와있죠. 책 아래 있죠. 근데 여기 책에 소포클레스 책 있잖아. 쩌는 3년. 오케이? 모른다고. 세익스피어 같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들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 이것들은 contain 포함한다. 이런 작품들은 포함해. unconventional, conventional이란 단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이번 시험지에. conventional 뜻 뭐야? 기본적인 단어인데 전통적인이라고 많이 외웁니다. 전통적인도 맞고요. 기존의 이 정도? 기존의 그 일반적이지 않은 전통적이지 않고 unrealistic method 되게 비현실적인 방식을 포함해 communicating 의사소통하는데 캐릭터들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주인공들의 막 이거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들을 포함하고 있어. 클래시컬 월크 작품들은 맞잖아. 이게 최소한 핵심 내용이죠. 이 문장에. 그리고 take a bit more skill. 그리고 뭔 말, 솔직히 이런 짧은 문장도 어느 순간 되면은 실전에서 잘 이해가 안 가. 근데 최소한 뭐야? 기술이 더 필요해. 맞잖아. And patience to understand. 몰랐다? 두 번째 거 읽으시면 되잖아. 이해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해. 맞잖아. 오케이? 앞에 이미 나왔어요. 이 작품들, 이 클래시컬한 월크 작품들은 비현실적인 방식을 사용해. 주인공들의 필링이나 thought, 커뮤니케이팅 하는데. 그래서 뭐야 이해하는데 인내심이 필요한데 이해하기 어렵다 그냥. 맞잖아. The reader must be mindful. 핵심이야. 핵심이야. 공부할 때 배운 걸 실전에 가져가는 게 좀 더 문제긴 한데 너 납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독자들은 must be 명심해야 돼. 맞잖아. 명심해야 돼. Not to let the poetic form or archaic word usage get in the way. 여기 읽으면 정신 못 차려요. 맞잖아. 학원에서 이해 못하고 실전에서 이해 어떻게 해. 근데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논리는 뭐야? 변하지 않는 원칙은 뭐야? 나 A 법비요. 맞잖아. A가 아니야. A라는 걸 명심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but 이하를 명심해야 돼. 이게 주제예요. 필자가 말하는 주제는 적어요. 최소한 핵심 내용. 대신에 뭘 명심해야 되냐? See the form. 그 형태를 보는 거. 그 형태 자체를 보는 거. 어떤 걸로써? 뭐로써 보는 거? 리뷰 뜻 뭐야? 드러내다, 밝히다죠. 그냥 그것이 그 형태 그 자체가 그냥 스타일적인 테크닉, 기술이라는 것을 기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는 게 중요하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밝혔어요. 글 서두 첫 문장에서 밝혔어. 클래식한 월크들의 그 특징 뭐야? 비현실적이고 언컨벤셔널한 그 방식이다. 맞잖아. 맞죠? 스타일리스틱한 테크닉이란 거 밝히는 거로서 그냥 인정한다. 그게 그렇게 봐야만 해. 그걸 명심해야 돼. 맞아요. 엄한 데를 자꾸 읽으면은 더 안 읽힌다니까. 맞잖아. 스크립트, 대본, 맞잖아. 월크겠죠. 작품이겠지. script with complex language or unfamiliar styles. 작품은 작품인데 복잡한 언어나 친숙하지 않은 스타일이 쓰인 스크립트, 대본이라고 읽으면 독해를 되게 못하는 거야. 일관성 있게 읽었어야 돼. 효율적으로. 뭐야? 작품들이야. 문장 간에 연결시켜야지. 바꿔 쓰고 있는 거야. 표현을 최대한. 실전에서 내 단어 나는데 여기 있었던 아이들 같은 문장이 인지 못했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신없이 그냥 끌려갔겠죠. 맞잖아. 그 작품들 매일 require 요구할지도 몰라 several 추가적인 어떤 additional 그
그 추가적인 리딩 그 독해를 요구할지도 몰라. 연결돼 안 돼. 앞뒤 문장 안 돼? 되죠. 지금 여러 번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냥 그거야. 클래식한 월크들 이상한 방식을 쓰고 있다. 언어적인. 그러니까 독자들은 명심해야 된다. 뭐를? 그 형태 그 자체 그 형태들이 그냥 스타일리스트한 그 테크닉이라는 거 인식해야 된다. 복잡한 언어, 언패밀리어 스타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냥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안 되고 이거 뭐야 그냥 이상한 그 앞에 나왔던 클래시컬 워크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요구할지도 모른다.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정도겠지. 독자로 하여금 이게 연결시켜서 읽는 거잖아. in order for 뭐 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명확하게 되기 위해서. 추가적인 그 독해를 추가적인 읽기를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할지도 모르겠다.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맞잖아. 맞아 아니야 라면 맞죠? 뮤지컬, 티어터, 피스는 하나만 외웁시다. 작품들이란 뜻 있어요. 조각이란 뜻도 있고 뮤지컬 작품이라 합시다. 오케이. 뮤지컬 작품 하나마나 예시라는 것부터 인정 안 하면은 이제 그냥 튀는 거야. 붕 뜨는 거야 그 순간에. 뮤지컬 작품들은 특히 difficult 어려워. 뭐 하기 어려워? 시각화하기 어려워. 뭐 할 때? 읽을 때 reading 읽을 때 뭔가 시각하기 어려워. 뮤지컬은 왜? because of 뭐 때문에? 다이얼로그 뜻 뭐야? 어떤 새끼가 그래? 그럼 모노 다이얼로그고 다이얼로그는 대화록입니다. 대화록. 근데 이마저도 중요하진 않아. 근데 여기서 알았어야 될 것 같아. 다이얼로그는 여기서 뭐야? 대화록인데 대사입니다. 계속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 작품들 클래시컬 워크 계속 같은 단어인데 스크립트야. 대화에서의 그 디메시 그 나눠져 있는 그 강조점들 때문에 맞나? 뮤지컬이란 거 인식해봐. 뮤지컬은 뭔가 읽을 때 시각하기가 어려워. 왜? 뭐 때문에? 그 대화, 그 대본에서의 그 강조점들이 막 나눠져 있고 그리고 강조와 강해 significant 강조와 강해 음악과 노래 당연한 얘기 아니야? 뮤지컬이라잖아. 맞잖아. 오케이. 여기까지 당연한 얘기야. for example 예를 들어 너 이해 가냐? 뮤지컬 작품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앞에 나왔던 클래시컬 작품들을 뮤지컬로 시키면 왜? 안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 클래시컬 워크는 언어가 이상해. 잘 스타일리스틱한 그 테크닉을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이상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겠지. 강조점이 나눠져 있어. 그리고 쓰니까 춤과 노래 당연히 강조점이 강할 테니까. 예를 들어 when the music and lyrics 가사들, 음악이나 가사들 이게 제거될 때 스크립트로부터 뮤지컬 대본으로부터 이게 제거될 때 what is left 남는 것은 대화들이다. 대사들이다. 맞잖아. 대사들이다. known as 책 혹은 리베르토라고 알려져 있는 맞잖아. 근데 그것은 it can be very thick 두꺼울 수밖에 없다. 두꺼울 것이다. 맞아 아니야? 안돼 알겠죠. 씨발 뮤지컬인데 뮤지컬에서 당연히 알겠지. 씨발 가사랑 노래 빼면 그러지 않아? 지문의 난이도에 비해서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나왔다 얘기야. 오케이 좀 쉽게 there is an emphasis on dance 뒷문장 예고도 나와. 사본에 대한 근거가. 강조점, 그 댄스랑 무브먼트, 움직임, 액션, 그 뮤지컬, 그 음악, 뮤지컬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 그 무브먼트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강조가 있어. 근데 이 음악이라는 그 뮤지컬이라는 건 that can be time consuming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뭐 할 때? 무대에서 수행될 때. 하지만 can take a very little space 공간을 차지하지는 않아. 뭐 할 때? 스크립트를 플레이할 때. 스크립트 잘 티냐 알땐 얘기예요. 맞잖아. 이해 안 가나? 가죠. 지금 소재 진짜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핵심만 잘 챙기면 어렵지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라고 난 생각해. 31번 갑시다. 31번 갑시다. 오답률 2위인가 그럴 텐데 내가 알기로. 일부러 3주 주세니까 핵심이 정확히 파악해봐. 시작.
32번 합시다. 30도 어려운 건 내일 합시다. 싹 다 몰아가지고 32번 1분 30초 시작. 핵심 내용 찾고 오답 4개 지워가. 주제를 찾아. 눈으로만 해석이 되냐? 예? 눈으로만 해석이 돼? 그럼 뭐 어떻게 해요? 나도 펜을 좀 쓰긴 쓰는데 해석할 때. 아니 눈으로 다 읽히나? 나보다 잘해? 호재인 또 이번에 70점 못 모았어. 예? 68점인가? 이제 이거야? 응. 저 70%. 이거 70점? 보일 거. 몇 점이었더라? 67점 아니었나? 야, 너 올리비아 쓰는 반 애들 중에서 네가 잘하는 편이야? 거기서요? 거기선 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부심 있어? 그래 거기선 왜? 네 왜? 거기선 다 또이또이해 보이는데. 다시 가볼게요. 이번에 얘들 중학생들 몇 명 쳐보니까 꽤 잘 나온 애들 몇 명 있대. 야, 너 지금 만약에 중3 애들이랑 반 합친다 하면 너 화낼 거지? 어차피 수업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수업은 이런 거 하겠죠. 야, 너 중간 때 몇 점이었어? 영어. 이번에요? 93이요. 90점. 뭐 하는 거야? 어디서 틀렸어? 그냥 봐봅시다. 32번. 정답률은 낮아요. 낮아. 잘 맞았나? 봐봅시다. 항상 바쁘거나 어렵거나 힘들 때도 지문 보면 딱 정확하게 해야 될 행동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스피커 말하는 사람은 don't always put everything 모든 것을 놓지는 않아. 중요한 무언가를 어디다가 그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단어에다가 놓지는 않아. 해석되나? 맞잖아. 말하는 사람 놓지 않아. 지네들한테 중요한 모든 걸 단어에다가 놓지 않아. 맞잖아. 해석도 연습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좀 많이 느꼈는데 대충 뭉개면서 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아 아니야? 한두 개 뭉개니까 다 뭉개버리는 것 같아.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냥 안 된다 인정하면 괜찮은데 그 대신에 명확하게 딱 잡고 읽어야 되는데 몇 개라도 대충 그냥 물 흐르듯 읽어보니까 그냥 붕 뜨는 것 같아. 백업도 엄청 자주 you can understand 너는 이해할 수 있어. 그 스피커 그 말하는 사람의 의미를 맞잖아. by observing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non-verbal behavior 핵심 단어 나왔죠. non-verbal behavior verbal 뜻 뭐야? 보세요. 말로 하는 verbal 맞아. 말로 하는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스피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맞죠? such as change in a vocal tone of volume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한두 개만 읽으시면 되잖아. as it is easy to misinterpret non-verbal behavior 이것이 쉬워서 뭐가 쉬워서? non-verbal 비언어적인 행동을 오해하는 것이 쉬워서 맞잖아. 쉬워서 as의 뜻도 당연히 문맥상으로도 몰라요. 쉽기 때문에 쉬워서 효율적인 리스너들은
언어적으로 펌펌 확인해 그들의 이해를 뭐에 대한 이해? 썸은 누군가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이거 씨발 그 직역하고 병신이야 뭐야 뭐겠어 누군가의 비언어적인 행동들 이거에 대한 본인의 이해를 말로 확인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뒷문장이 나와 있어 넘어가신 다음에 확인하면 돼 맞잖아? 아 나 그 이번 매번 느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지문 아이들 고3 특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일수록 특히 그런데 지문 이해가 안 가면은 아무것도 못 읽어. 넘어가신 다음에 돌아가셔도 이해하는 것도 맞잖아. 무너진다니까. 이해 안 가는 순간 그 지점부터 명확하게 이해 안 간다고 확인만 하고 넘어가신 다음에 돌아오신 게 맞아.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도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읽어. 그게 자유로우니까 문제 푸는 거야. 이해 안 가는 거 만나는 순간 무너질 것이면 나도 못 풀어. 읽어봅시다. A question as simple. 그 간단한 질문. 뭐처럼 간단 이렇게 있고 읽으면 되잖아. Do your nose indicate a yes vote? nose 끄덕임이잖아. 몰랐다더라도 너의 그 끄덕임이 yes라고 yes를 의미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거 can make sure 확실하게 만들어. 뭐를 모두가 같은 웨이브 랭스 뭔지 모르더라도 모두가 같은 거기에 있다는 걸 확신하게 만들어. 그럼 앞에서 말하는 의미는 이해가 가잖아. 누군가의 논버벌 커뮤니케이션, 논버벌한 그 행동에 대해서 본인의 이해를 말로써 확인한다는 예시 나왔잖아. 넘어갑시다. If 만약에 more than half of speaker's meaning 그 스피커의 말의 절반 이상이 논버벌한 걸로 is conveyed 전달이 된다면 말의 절반 이상이 시발 비언어적 행위야. 그러면은 we are missing a lot of important information. 우리들은 많은 중요한 정보들을 놓칠 거야. 당연한 얘기 아니야? 리모컨 좀 주세요. 예. 저 책장 안에 있어. 뭐해 잘하고 있냐? 네. 맞잖아. 어려운 얘기는 없잖아. 우린 중요한 얘기를 놓칠 거야. if 뭐 한다면? 우리가 만약 놓친다면 듣는 걸 비언어적인 행동을 듣는 걸 놓친다면 계속 같은 얘기야. 맞잖아. 이 중에 몇 문장 해석 못했어도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 나오잖아. 프로이트가 누군지 알 바는 아니지만 한두 문장 날렸다 치더라도 내가 본인이 분명히 이해 못했다는 거 확인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못 읽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문장이 나올 때 기본적인 논리 말하는 거야. 심지어라는 표현은 앞뒤 문장이 같을 때 쓰는 거예요. 긴 문장이 점층 조금 더 추가 구현되는 느낌이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유명인 인용하죠. 유명인 인용 왜 해? 논리적으로 지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거랑 같을 때 쓰는 거예요.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인용하는 건 그 인용한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의견이 자기랑 같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날리더라도 내가 맨날 적어놨던 논리 보면 인용만 다 날렸어도 인용만 읽어도 이 글의 주제는 파악 가능하다는 얘기야. 맞아 아니야? 오케이 가봅시다. 프로이트가 심지어 주장했어. 덱니아라고. 그러니까 글을 내가 실제로 이 문제 풀 때도 지금은 설명을 다 하고 있지만 뭐 정신적으로 딱 포인트가 가는 건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이야. 이 지점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는 거야. 앞에서 조금 힘을 빼고 있더라도. 뭐라고 말했냐? 프로이트가 He that has eyes to see and ears to hear. 꽂아야겠죠? 나왔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may convince. 확신할 거다. 자신 스스로. 뭐를? No mortal can keep a secret. 모털이란 단어 모를만 한데 알려준 것도 되게 읽고 이해해보라는 의미인 것 같아. 야,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오케이?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 이 글의 핵심 내용인 거야. 이 글은 주제는 맞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힘을 좀 썼어야 돼. 거짓말은 지킬 수 없다예요. 왜? 논버벌한 행위가 나오니까. 논버벌한 행위가 비헤이비어가 나오니까 말로는 감춰도 비밀을 감출 수는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맞잖아.
몰랐다 치더라도 조금 더 읽어보면 if his lips are silent 구체적인 얘기지 앞문장에 대한 앞문장에 추상적이긴 했으니까 만약 그의 입술이 조용해 silent 조용해 조용하다면 he chatters chatter 뜻 뭐야? 모르죠. chatter 뭐 그냥 째깍거리다 이 정도인데 그의 손가락은 막 움직인다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his fingertip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서라도 의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뭐야? non-verbal behavior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분이 첫 다물고 있어도 맞잖아. 몰랐으면 다음 문장 넘어가. 또 다시 말하면 betrayal 뭔지 알아? 신나는데 몰라줍시다. 이게 urges out 여긴 또 나와 있죠. 이게 스며 나와 그에게서 모든 모공에서 비트레일이 뭔지 몰라도 이 문장이 상징하는 바는 뭐야? 이분 말은 안 해도 버벌은 안 해도 논버벌은 스며 나온다요. 논버벌은 무조건 표현되게 돼 있다요. 그니까 비밀을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야. 맞잖아. 싹 다 몰랐더라도 맞잖아. 위에 있거나 논버벌 그냥 중요하구나 이 정도만 체크했더라도 No wonder 놀랍지 않아. It is difficult. 그게 어렵다는 거 놀랍지 않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 블라블라 하는 게 어렵다. 이게 그냥 주장이야. 이제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앞에서 다 나왔어요. 뭐야? 당연히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숨기는 거 어려워. 왜? 논버벌 비헤비어가 나오니까 그냥 그 얘기만 찾으면 돼. 이 표현도 어렵지 않잖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맞대고 있을 때 당연히 거짓말하는 거 안 통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1번 pretend to pay attention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척하는 거 이게 정신병이냐? 아니잖아. 오케이? conceal what they mean and feel 그들이 의미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느끼는 거 숨기는 거 이게 정답 맞아요. 3번 interpret 이해하는 거 누군가의 논법을 behavior 당연히 3번까지 오답률 1위는 왜? 중요한 단어 다 나왔거든. 이 지문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들 다 나왔잖아. 잘 생각해봐. 낚는 거야. 심지어 표현도 개 쉬워. 얘들 당연히 3번 가겠지. 이만큼 쉽게 정답 내지 않는 것도 이제 좀 알아야 돼. 본인 눈에 확 정답처럼 보이면 정답 아니야 요즘 시대는. 맞잖아. 4번 maintain 유지하는 거 non-verbal communication을 유지하는 거 4번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4번은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좀 그럴듯하긴 한데 주장을 왜 4번이 갑자기 좀 걸리지? 답은 2번이 같고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들어갈 말은 정확히 그거잖아. 숨기다니까 속이다고.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지. 그 핵심은 뭐야? 빈칸에 들어가면 속이는 거죠. 오케이. 5번 encounter 마주치는 거. 기회를 마주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그 가능성을 마주치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어려워. 아닌데 개소리야. 오케이. 당연히 2번이야. 잘 생각해봐. 이제부터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전 연습도 많이 해야겠지만 실전이랑 연습할 때 궤를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 잘 생각해봐요. 이 정도의 난이도로 문제 또 9월 때 나오면 본인들 또 어떻게 행동할지 상상해봐. 학원에서는 백날 배우고 본인들도 납득할 거 아니야. 이런 문장이 쓰인다는 건 이 지문에 필자가 주장하는 바랑 같은 거니까 모든 걸 날려들어도 이것만 잘 챙기면 정답 맞출 수 있을 거라 확신이 있을 테지만 어느 지점에서 한 번 막히면 거기 때문에 다 몰락한다니까? 맞지 않아? 좀 강하게 끊어내셔야 돼. 이해 가시나?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참 미안한 말인데 여자애들 성적이 너무 안 올라. 내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 남자애들은 병신 같은 애들은 맨날 실실 쳐쪼개면서 아는 것도 몇 개 없는데 그냥 자신감 있으니까 그냥 아는 거 몇 개 찝어다 그냥 인생 걸린 시험이라고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다 적어버리고 1등을 맞아버려. 여자애들 모르면 못 넘어가. 근데 고3인 지금 남자애들은 그 전까지는
가벼운 마음으로 풀어왔겠지만 그때는 뭐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서 점수가 낮았을 거고 지금은 인생에 걸렸으니까 괜히 진지해진다니까. 진지해진다고 뭔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그 순간 평사본보다 더 많은 검증 절차를 막 그 순간에 하려고 하면 당연히 더 좋은 결과 나온다고 보기 어려워. 하던 대로 하셔야 돼. 맞잖아. 안 하던 짓거리 하시면 안 돼. 이게 지금 6월 지문이 아니라 평소에 그냥 뭐 교육청이었다. 아마 가벼운 마음으로 풀고 맞췄을 가능성이 높아. 쑥쑥쑥 지어가면서. 그런 거 잘 가져가길 바래, 시험장에. 좀 적응 훈련도 좀 하겠지만 조금 인식하고 있어 봐요. 베리를 본인도 느꼈잖아. 야, 니 씨발 70점 맞아본 거 많이 있어? 이 좋을 때만 나오는 점수 아니야? 맞잖아. 그렇잖아. 3월 때 분명 운이 붙은 거 나도 아는데 맞잖아. 3월 때보다 더 무겁게 푼 것도 사실이잖아. 내가 그래도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아주 그냥 진짜 그냥 임해보겠다. 이거 잘 안 돼. 언어는 알잖아. 국어 시험 쳐봐서 알잖아. 하던 거에 진짜 80%만 써도 성공이야. 내가 보기엔 진짜로. 언어 시험은 태도가 뭘 바꿔주지 않는 것 같아. 시험장에서. 오케이. 연습처럼 하셔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단어 11부터 20까지 외우시고 이따가 시험 칠게. 네, 저 77이었는데. 77? 네, 보일 거? 네 어제 잘했다. 뭐야?